먹기, 그러니까 음주하시기 두알도 좋으신데 솔직히 음주의 가장 효과적인 그런 포뮬러는 제가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시중에 컨디션, 헛개나 뭐 여명, 상쾌한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그 제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가 마그네슘입니다. 두 번째가 비타민 B군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주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음주하고 나서 탄수화물 탐닉증, 라면이든 빵이든 과자든 밥이든 땡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손 들어보세요. 이거밖에 안 돼요? 사장님도 그러잖아요. 손 안 들어요? 혈자리 보면 대본이 안 들어니까 나오는데 드셔야죠. 맞잖아요. 여자들이 약간 그럼 나 먹보 같아 이런 이미지 때문에 손 안 드는 거거든요. 죄송해요. 우리 얼굴을 기준으로 놓고 들어와도 형상의학이라고 하잖아요. 표가 나거든요. 안 드실 수가 없어요. 간 쪽에서. 우리가 그러면 왜 음주하고 나서 왜 이런 탄수화물 탐닉증이 생길까요? 소변으로 마그네슘이 줄줄 나가서. 아니 소변으로 마그네슘 줄줄 나가면은 그러면은 연료가 줄줄 새는 자동차인가요? 알코올 때문에 마그네슘 계속 소실이 되는 거죠. 쓰여지니까 그렇죠. 소비가 되니까. 예, 그쵸. 예, 맞아요. 그쵸.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부산물로 소변으로 나가겠네요. 부산물로요. 보통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알코올성 마그네슘 결핍증에 의한 탄수화물 탐닉증이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는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아세틸알데히드라고 해서 술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이에요. 아세틸알데히드. 그래서 이 아세틸알데히드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뭐죠? 얼굴이 붉어지는 거. 자, 음주했을 때 얼굴 빨개지는 게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는 징표입니까? 아니면은 나 지금 염증이야 라고 하는 표시입니까?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세틸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에 의한 염증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했을 때 얼굴이 쉽게 붉어지시는 분들은 술 드셨을 때, 즐겨 드셨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아세틸알데히드를 어떻게 분해를 할까요? 간에서 만들어요. 알데히드탄 수소라는 효소가요. 그래서 얘네들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려면 내 몸 안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그리고 이 마그네슘부터 해서 모든 조효소, 코팩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이에요. 대표적인 게 티아민, 리보폴라민, 나이아신, 그 다음에 시아노코발라민, 비오틴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이 비타민 B군의 복합체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디에 들어있냐. 우리 칼슘 마그네슘 건강식품 하나 있죠. 이거랑 우리 종합 비타민에 보면 비타민 B군이 종류별로 있어요. 이거 딱 두 가지 드시면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음주 후에 다음날 수치로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마그네슘 한 알과 종합 비타민 두 알 드시면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컨디션이나 여명이나 우리는 5,000원씩 4,000원씩 주고 사 먹고 있잖아요. 우리 종합 비타민만 하더라도 한 달 분량이 얼마입니까? 3개월 분량이 19,800원이에요. 그럼 한 달이 얼마예요? 6,000원. 6,000 몇백 원이에요. 7,000원도 안 돼. 한 달 분량이. 한 달 분량이 6,000원도 안 되는데, 아니 7,000원도 안 되는데 보세요. 한 달 분량이 9,000원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한 알이 얼마예요? 300원이에요. 한 알에 300원. 9,000원으로 잡아도 한 알에 300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싼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칼슘 마그네슘 두 달치 분이 19,800원, 한 달 분이 9,900원, 한 알에 330원. 야, 따지고 보면 1,000원도 안 돼요. 따지고 보면 한 500원 정도 되겠네요. 두 개 합치면은. 그쵸? 회원가 적용해가지고요. 이 500원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거를 지식을 모르면 이들한테 솔루션을 제안을 하는 조건으로 이거를 4,000원, 5,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그래서 그런 숙취 해소용 음료는요, 음주 전후에 먹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먹어야 하는 물질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 원래 평상시에 내 몸에 공급이 되어야 될 물질이거든요. 아셨죠? 위크 시슬이나 루테이나 얘네들은 너무나도 알려져 있는 거니까 유산균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유산균 나왔네요. 유산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균주가 몇 마리냐 이거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타사에서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균주의 양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은요, 김장을 담그고요, 김장을 하고요, 30일이 되기 전에 국물을요 한 바가지씩 드시면 돼요. 만약에 정말 균주가 중요하면요. 김치도 너무 묵으면 유산균 나중에 없어지는 거 아시죠?
네, 딱 한 달이 되기 직전에 한 바가지씩 매일 드시면 돼요. 국물을요. 백날 그렇게 한다고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균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균주냐가 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유산균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잘 증식할 수 있게끔 프리오바이오틱스도 잘 적절하게 공급이 되고 있냐,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기존보다 양이 늘어나서 지금 몇 억 마리예요? 30억 마리요? 근데 실제로 사균 포함하게 되면 100억 마리 이상이에요. 근데 보통 어떤 회사들은 사균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살아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균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가 30억 마리. 근데 그보다 더 훨씬 많다라는 거. 그리고 적절하게 락토바실러스균과 우리 구강하고 소장의 락토바실러스균과 그 다음에 이제 대장과 생식기에 좋은 빅피도박테리움균이 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입에서 구취가 잘 나요. 구취가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양치를 잘 해야 될까요? 네? 사장님은 잘 아시네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위에서 냄새가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위에서 냄새가 올라올까요? 장에서 냄새가 올라와요? 진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네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해도 그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요단강 한번 건너서 저 세상 갔다 오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장에 있는 냄새가 올라오기라는 거. 네. 우리 몸은요, 탄소, 산소, 수소, 질소라고 하는 물질과 그 다음에 인체의 최대 4%라고 하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이, 몰리브덴, 셀레늄이라고 등등등 하는 그런 미네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몸인데, 이 몸은 세균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몸은 세균 덩어리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피부에도 다양하게 많은 미생물, 박테리아, 기생충도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그대로 이 안에도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썩은 물이 있어요. 또는 진흙, 썩은 흙이 있어요. 그쵸? 이 썩은 흙은요,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부패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균들이 거기에만 있을까요? 왜 어르신들, 아니 왜 전문가들, 왜 인체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인간은 소우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그런 미생물 균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몸 장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지저분해 했던 그 세균들, 찌꺼기들 냄새 나는 게 우리 장 안에 다 그대로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음식이 조리되어서 나왔어요. 조리돼서 나왔을 때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맞냐 정냐의 차이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해한 균, 부패균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임계체에 다다르게 되면 쉰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맡는 이유가 상했는지 상하지 않았는지. 나쁜 균이 많으면 우리 인체에서는 당연히 냄새를 또는 육안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게끔 하는 건데, 이걸 우리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여자들 입에 루즈 바르죠. 네. 눈화장 하죠. 마스카라 올리죠. 눈썹 그리죠. 왜 그래요? 이뻐 보이려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그게 이뻐 보일까요? 남자들한테는 이쁜 여자만 선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남자는 이쁜 여자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유전자를 찾는 거거든요. 형상학 관점에서요. 눈, 코, 입, 얼굴형, 이마 다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박률 사람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입술은 비장과 유장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입술에 누즈 바르는 이유는요, 저요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는 사람이에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남자나 이성이나 사람 봤을 때 섹시하다, 이쁘다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콧대가 바르게 잘 서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마스카라 잘하고 눈 화장도 진하게 해요. 눈동자 선명하게 보여요. 저 감기 기능 좋아요. 그리고 볼터치예요. 저 대장 기능 좋아요. 그리고 V라인 해갖고 막 턱에다 막 신경 써요. 저 생식 기능 좋아요. 얘 잘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약간 피크피 도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 혈액순환 잘 돼요. 이마 뽕 딱 살리잖아요. 저는요 전체적으로 소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대장까지 딱 좋고 폐기능까지 좋아요. 이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가
이쁜 여자를 선호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이세를 건강한 유전자를 통해서 낳고 싶어하는 본능인 겁니까? 근데 그걸 우린 이쁘다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맛있게 생겼어. 냄새가 좋아. 이건 내 몸에 이롭기 때문에 그렇게 신호를 느끼는 거예요. 후각신경세포든 시각신경세포든. 근데 만약에 불쾌한 냄새가 나요? 이거 내 몸에 유해한 거야. 그렇게 느끼게끔 만드는데 알고 보니 부패하거나 유해한 게 많거나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런 거기 때문에 유해한 균이 많을수록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자, 그럼 우리 몸은 세균덩어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세균덩어리예요. 만약에 양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에 유해한 균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도 똑같이 우리 몸은 세균덩어리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유해한 세균이 빠르게 증식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양치를 할 때 석유계성 계면활성제가 있는 페리땡 또는 20땡땡 이런 치약 같은 거 쓰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들어있는 석유계성 계면활성제가 우리 구강의 점막을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그 치약으로 양치했을 때 우리가 입안 건조함을 느끼는 거예요. 입안 건조함 느끼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런 석유계성 물질이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마취 주사를 맞듯이 신경을 마비를 시켜요. 어떤 신경을요? 혀에서 맛을 느끼게 하는 감각 미래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음식 맛을 못 느끼는 거. 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치약으로 양치하고 나서 음식 먹으면 맛 어때요? 이상해요. 써요. 쉬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양치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오류의 일반화. 그럼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양치하고 나서 음식 먹는데 왜 맛있어요? 그러면 양치하고 나서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 맛이 동일하다라면 전자가 정상이에요? 후자가 정상이에요? 직국정상. 아, 정상이요? 정상에서 보자고요? 빨리 버스당 1억 받시다. 우리 1억? 정상에서 봅시다 우리.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나시다가 아니라 직국 정상에서 만나시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이런 메커니즘은 정말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치약의 요인도 있지만 내 장 안에 원래 유해한 균이 많다라면은 특징이 뭐냐? 배변 기능이 좋지 않아서 변비가 있거나 아니면 방구에서 냄새가 잘 나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 구취가 심할 확률도 높아요. 아셨죠? 만약에 위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위장을 기준했을 때 10도하고 12지장 사이에 유문과 분문이라는 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적절하게 분해되지 않고서는 12지장으로 밀려나가지 않고 물구나무 속에도 음식이 역류하지 않는 이유거든요. 이 유문과 분문이라는 막 때문에요. 근데 이 위장에 있는 냄새가 올라온다면 뭐 쓰레기를 먹었어요? 왜 쓰레기 냄새가 올라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해한 균이 많이 늘어나니까 내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야. 야,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 장 케어해. 아는 사람은 장 케어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양치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저게 칼슘 마그네슘인가요? 네. 오메가3 아니에요? 칼슘 마그네슘 여기 있는데요? 그러네. 칼슘 마그네슘과 오메가3를 보면요 오메가3가 색깔이 좀 더 따뜻해요. 예, 약간 따뜻한 하늘색이요.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은 좀 차가워요. 예. 자, 우리가 오메가3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진짜 제가 입에 거품 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오메가3는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EPA하고 DHA 함량이 중요할까요? 정제. 정제를 몇 번 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네? 씹었을 때 비린내 안 나는 거. 다 나와. 다 배도보자. 그쵸? 사람마다 기준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거 이거를 좀 구분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메가3의 특징을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샴푸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도 샴푸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샴푸를 통해서 가장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샴푸의 주 기능이 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계면활성제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메가3는요? 오메가3는 내 몸 안에 필요한 인지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기능 식품이에요. 그쵸? 인지질이 뭡니까? 우리 몸 안에서 영양제로 쓰여지고 뇌세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이에요. 자, 인지질이면은 지질, 그러면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은 산패가 잘 되나요? 잘 되지 않나요? 잘 되나요? 산패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패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얘가 좋아도 막 1000만 원 들여갖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상했어요. 이 음식은 뭐 1000만 원짜리예요? 아니면 쓰레기 처리 비용 100원짜리예요? 마이너스 100원짜리예요. 그쵸? 마이너스 100원짜리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기름이 쉽게 산패가 되냐 안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에 담겨있는 거 뚜껑 열면은 1000원 그래도 참을만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뚜껑 열 때마다 어떤 냄새가 훅 올라오죠? 비린내가 올라와요. 오메가3를 드실 때 산패돼서 비린내가 올라왔을 때 드시는 거는요, 아예 안 드시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정말로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부패, 산패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가장 최적화가 되는 게 PTP 방식이 포장 방식.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갈색 유리병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 직후에 있는 오메가3가 그런 병에 담겨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 직후에 오메가3가 PTP 방식으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병에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갈색병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뭐 자유 여신상도 아니고 오메가3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예? 베란다에 내놓고 먹어요? 아니죠. 크게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점이 문제가 아니라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산소하고 최대한으로 블록을 시켜주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는 거. 그리고 오메가3 뭐 섭취해도 또 좋다고 하면서 마늘류가 첨가됐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전 그걸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늘류 같은 경우는요, 알리신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원래 마늘이 원래 항암 효과에도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알기류의 알리신 성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휘발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늘이나 양파를 먹을 때, 마늘 다지거나 양파 다질 때 우리가 괜히 눈물을 흘리잖아요. 뭐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건지, 아니면 지금 옆에 있는 남의 편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 흘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알코올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휘발성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거든요. 근데 원래 마늘이나 양파는 이런 것들이 땅 안에 있잖아요. 이 땅 안에 많은 박테리아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 선택설처럼 그런 식물성으로 만들어진 파이토케미컬이에요. 그래서 미세물들, 박테리아들, 얘네들을 이제 불러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나무를 기준하게 되면 피톤치드라고 많이 유명하죠. 예, 파이토치드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항산화기능이 뛰어난 건데 이 성분이 들어있어요. 오일은 오일과 같이 먹었을 때 배로 효과가 좋잖아요. 서로 어떤 효과가 있죠? 상승 효과가 있어요. 예, 기량 효과가 아니에요.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늘류가 들어간 것도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비타민 E, 토코페놀이라고 하는 이제 산화 억제 기능성 항산화 물질도 있어서 괜찮지만 그래도 마늘류가 들어있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또 가격도 착하고, 그리고 캡슐 사이즈도 착 알맞고. 항상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정말 좋은 거를 많이 먹는 게 좋냐, 아니면 적절하게 꾸준히 먹는 게 좋냐. 만약에 함량이 더 높아지면서 또는 정제를 더 많이 했다고 하면서 더 가격, 엔드유저 금액을 더 높이면서 부담 가는 거를 지속적으로 먹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보다 용량이 조금 더 적더라도 이걸 꾸준히 먹는 게 나을지. 우리가 아팠을 때 약을 먹는 게 몸에 좋을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건강이든 식품이든 영양요법이든 다양한 허브든 한약재 뭐 그거 가지고 뭐 차를 타먹든 이런 게 더 좋을까요? 뭐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뭐예요? 노란색? 루테인. 이게 루테인이죠? 루테인이죠? 밑에가 골케어고요. 예. 루테인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 인체 적용 테스트를 했어요. 했을 때 실제로 우리 색상에 시각 영유화 시켜줬다는 임상 효과 나타났고, 또 한 가지 우리 황반색소라고 해서 우리 텔레비전 CF를 통해서 보면 뭐 황반색소가 밀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방송에서 광고했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인체 적용 테스트 다 결과 거친 그런 기능성 제품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있나요? 루테인에 대해서요? 그렇죠? 거의 루테인, 오메가3, 밀크시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냥 대중화된 건강기능식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시포뮬라. 시포뮬라 저 같은 경우는 좀 시포뮬라를 씹어 먹어요. 왜요? 좀 그래요? 당신 왜 그래요?
냄새요? 저 약간 그 미역줄기 맛도 나고 전 느낌 너무 좋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해산물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씹어 먹어도 맛있어요. 고소하기도 하고 약간 달짝지근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발효곡물 효소도 들어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 시포뮬라를 먹을 때 어떻게 먹냐, 단순하게 약간 뭐 항염이나 이런 목적보다는 그냥 소화 기능에도 좋고 수면을 좀 더 적절하게 취할 수 있을 때도 좋고 영양요법으로 이렇게 먹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후코이다인이라는 성분 가지고 뭐 암환자의 70%를 뭐 치료한다 뭐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대 과장성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 후코이다인이라는 성분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왜 좋을까요? 저는 이 물질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그런 좋은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진주가 어디서 나오죠? 조개. 그냥 조개가 아니라 상처난 조개에서 만들어지죠. 상처가 났기 때문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서 물질이 분비가 되니까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해수면에서 마찰과 또는 이제 그 바위의 마찰, 이제 또는 강렬한 자외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포뮬라, 바다에서 만들어내는 폴리페놀 성분인 거죠. 이런 항산화 물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조건 속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더욱더 기능이 좋다고 알려진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이 안에 들어있는 감태 추출물 자체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우울증, 수면제하고 동등한 효력을 발휘한다 알려진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감태 추출물과 수면제를 가지고 똑같이 섭취를 했을 때 인면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발효곡물 효소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소화작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식사 전 또는 식사 후 바로 이렇게 직후에 먹는 편이지 그냥 혼자 눈 끔뻑끔뻑거리다가 그 심심할 때 땅콩 하나 씹어먹듯이 씹어먹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드실 때는 그 함량 같은 경우도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정말 과유 불급이 아니라 과유 음흉한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의 내추럴 가깝기 때문에요. 유아 아이들도 먹는데 전혀 부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콜라겐이 뭘까요? 우리 연골 조직이나 우리 피부 조직 또는 장기 이런 다양하게 뼈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데 없어도 안 되는 물질이에요. 그렇죠? 보통 한 20여 가지의 아미노산과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로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콜라겐을 먹게 되면은 입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연골 조직으로 가거나 피부 조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가 되면서 내 각 기관에 필요한 연료 형태로 공급이 되는 구조거든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대구에서 오시느라 피곤하셨죠, 사장님? 네. 그런 것처럼 내 몸 안에 연료로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솔린 자동차가 연료 효율성이 높습니까? 디젤차가 연료 효율성이 높습니까? 휘발유? 가솔린이죠? 예, 그게 더 불에 더 잘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도 콜라겐이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가수 분해가 더 잘 되고 잘 분해되고 잘 미세하게 분해돼서 우리 몸이 잘 흡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 기관마다 장기마다 조직마다 부족한 곳을 알아서 채워서 들어가겠죠. 콜라겐 형태로 이동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면은 콜라겐을 가지고 싸대기랑 데 날려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셨죠? 그리고 이제 로켓이죠. 제가 로켓이정 먹고 부작용이 심하게 있어서 그 다음부터 제가 먹기가 정말 부담스러워요. 제가 겪은 부작용 알고 계세요? 네.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했나요? 아마 유튜브에도 올라갈 수도 있나 없나? 근데 제가 맛있어서 하루에 막 5알 이상씩도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한 3일이 정도 지나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제 버스도 타거든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몸에서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리고 앞에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시는데. 그래서 속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남산여의 저소나무 가을하는 공활하는 이상과 이마하고 사주까지 불렀거든요. 결국에는 그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죠. 2km 구간 동안에 그걸 다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하루 한 알이라고 하지만 그냥 많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성격이 좀 급해서 녹여 먹지 못하고 씹어 먹었어요. 근데 녹여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침이랑 섞여. 심하고 가는 구강 안에 존재하는 현기성 박테리아가 기능을 더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현기성이면 어떤 박테리아예요? 우리하고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가들은 산소가 없어서 살 수가 있대요. 그리고 가들은 석유를 만드는 영향을 끼쳐요. 예를 들어서 나무나 또는 동식물들의 뼈 조직이 썩어서 만들어진 게 원유, 석유잖아요. 근데 이 석유를 땅속 깊숙이 박테리아, 현기성 박테리아가 석유를 만들어낸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현기성 박테리아가 하는 역할이 되게 많거든요. 물질 자체를 아예 성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로켓형에 있는 물질을 뭐 로켓을 뭐 다른 걸로 바꾼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더 효과 있게끔 그렇게 바뀐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켓 정 같은 경우는 또 아연이 또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죠. 또 옥타코산호도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다. 그럴 때 이제 가볍게 씹어서 녹여서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타코산을 가지고 뭐 지구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그냥 쌀의 씨눈이나 이제 열매나 이제 곡식, 곡물들 이제 이런 데 이제 다량 포함되어 있어요. 이 옥타코산호라는 물질 자체가요. 그러면서 이제 철새가 장거리를 날아가는데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보통 이제 옥타코산홀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글루코스가 간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는 게 좀 더 용이하게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간에 에너지가 잘 쌓여 있어야 우리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잘 꺼내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능을 하다 보니까 지구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리고 아연은 또 어디 필요한 거예요? 면역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몸, 우리는 항상 세포가 살고 죽고 새롭게 바뀌고 있잖아요. 염증 나고 손상되고 아픈 세포가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얘는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또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DNA라는 놈이 있어요. 그럼 DNA가 RNA에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야, 나하고 똑같은 내가 갖고 있는 바이오 코드 그대로 세포를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이제 RNA는 리보솜하고 같이 열심히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에 필요한 나무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인, 마그네슘, 망간, 아연. 이 네 가지는 셀룰도 우리 세포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 네 가지는 없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간혹 점살려드름 생기거나 또는 두피에 뾰루지 잘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대다수가 인 결핍에 의한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인지질이 풍부한 오메가3를 드시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인이라는 게 부족하게 되면 내 몸 안에서 염증이 났을 때 잘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 세포 안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에너지 내는 게 ATP잖아요. 그 전환 못 시켜요. 인이 없으면요. 그래서 인이 그런 역할을 또 합니다. 네, 아연은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조직으로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포에 정말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정자겠죠. 그리고 여자한테 중요한 건 뭘까요? 이래도 저래도 이쁘게 장땡이에요. 이뻐지려면 피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한테는 성 미네랄이고 여자한테는 피부 미네랄.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성장에 필요한 게 칼슘이 아니라 아연과 마그네슘이에요. 아연, 마그네슘, 그다음에 비타민 B 이 세 가지가 성장에 정말 필요해요. 제가 어릴 때 우유 하루에 1리터 이상씩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꼴이에요. 예, 제가 원래는 소화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양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약국에서 이뇨제를 사서 먹고 그리고 하루에 막 몇십 번 화장실 가서 몸에서 물 빼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끔찍했구나. 그리고 살이 찌고 살이 안 빠지니까 무조건 밥을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키가 중학교 3학년 키에 고등학교 때는 2cm도 안 크더라고요. 너무 유감스럽게. 진짜. 만약에 제가 그때 이런 영양학적인 걸 알았더라면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를 잘 챙겨 먹었더라면 아버지 어머니 그대로 다비치 코드로 제 몸을 저를 180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네요. 그 아버지 그 아들로 나와서. 원래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켓 정은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다. 아이들이 먹으면 너무
밑에서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걔네들은요 먹든 안 먹든 반응이 잘 됩니다. 청소년기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밥 먹다가도 옆집 아주머니 와서 인사하려고 하면 벌써 이렇게 돼서 예,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기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로켓이죠 그냥 먹이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혈관이 건강한 데 도움이 돼서 학업에도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셨죠? 네. 산화질소 같은 경우는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에 걸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뭐가 현저히 적게 나오는 줄 알아요? 산화질소가 적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산화질소가 어떤 기능을 하는 애일까요?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면 피가 나요. 그쵸?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혈이 돼요. 그쵸? 혈관 내벽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혈소판 응고작용을 억제시킵니다. 말 그대로 혈소판이 딱딱하게 응고가 되는 걸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처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위에 산화질소가 제대로 생성이 될까요? 안 되니까 응고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혈관에서 건강한 영향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이제 아시겠죠? 산화질소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상처난 부위에는 산화질소가 분비가 잘 안 되다 보니 예, 그래서 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자연의 섭리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인체 구조가요. 부딪혀서 아프면 서브스턴스 피, 부딪혀서 부으면 브레이킨이나 호르몬, 그리고 상처 났을 때 피 멎는 거는 산화질소가 안 나와서인 거고, 정상적일 때에는 떡이 생기면 안 되니까 산화질소가 풍부해야 되고. 참 우리 인체는 기계보다도 정밀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사랑해야 돼요. 아프지 않을 때 더 사랑하고 건강할 때 더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요. 아셨죠? 네. 그러나서 좀 뭐예요? 물어보고 있는데 뭐 다 복제했어요? 머리카락 뽑아갖고 후했어요? 알아서 대답을 하시네요. 자, EBF죠? EBF는 어떤 때 먹는 거예요? 그쵸? 기억력 쪽으로 해서 컨셉을 잡고 먹고 있잖아요. 네, 혈관. 여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셀레늄이 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 셀레늄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세요? 수은을 배출시키는 영향을 해요. 수은이라고 하는 중금속 아시죠? 네. 수은이란 중금속이 과잉이 돼서 중독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경이 예민해져요. 근데 그 수은을 배출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기량작용을 하는 게 바로 셀레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셀레늄을 풍부하게 드셔야 되는데, 아니 저 수은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되는데요? 저 수은 같은 거 안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수은은 우리 가까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치과 치료에서 혹시 아말감 치료하신 분 계세요?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말감 있으신 분. 생각보다 그래도 많네요. 혹시